자 여러분, 건강한 탄수화물을 섭취할 수 있는 초이 핏 떡입니다. 주원이 형도 다이어트를 할 때 입이 심심하거나 허기질 때 다른 거 갑자기 맛있는 음식을 빡 집에 넣는다, 뭐 치킨, 피자 이런 거면 이거 그냥 다 무너지거든요. 근데 그럴 때 적당하게 맛과 영양소와 여러 가지를 챙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초이 핏 떡입니다. 근데 뭔가 다이어트 할 때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근데 맛이 좀 별로 없겠다. 맛을 포기한다고 하죠. 그렇지 않아요. 괜찮아요. 단맛이 나기 때문에 충분히 뭔가 허기를 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고 새벽에 야간에 배고프다, 다이어트 너무 힘들다, 이걸 딱 2개 먹고 자잖아요. 솔직히 웬만한 사람 다 든든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이 왜 이걸 먹냐? 프로틴이 들었습니다.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가 있고 프로바이오틱스 들어가 있고 아가베 시럽을 통한 약간의 당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몸에 적당하게 좋고 맛도 있다. 너무 맛없으면 아무리 다이어트 식품이라도 계속 못 먹기 먹어. 힘들어요. 근데 맛있어요. 자, 이스타TV 구독자, 시청자분들을 위한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으니까 할인 이벤트 꼭 참여하시고요. 식감도 너무 좋아. 네, 다이어트 운동하실 때 간식으로 딱입니다. 초이 핏 떡입니다. 자, 파라과이전 포인트를 조금 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형철이는 오늘 회사에서 밤을 새웠고요. 중계를 하고 와서 여러분 지금 형철이가 지금 책을 하나 쓰고 있는 게 있어요. 저희 축구 읽어주는 남자 수빈이도 덕현이도 형철이도 했었던 거 보면 이제 무크지 형태 선수 시리즈 있었죠. 그렇죠. 뭐 케빈 데브라이너도 있었고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요즘에 레반도프스키 좀 이미지가 안 좋긴 하지만 굉장히 안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그 시리즈 중에 하나 모하메드 살라 살라로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그쵸. 이제 막바지 작업인데 보통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손변님 논문, 그다음에 환희 형 또 새로운 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형철이도 그렇고 책 쓰는 분들이나 뭔가를 이제 마감을 해야 되는 분들이 대부분 초췌해집니다. 한 2-3주 동안 그것만 손에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저도 요즘에 다른 일은 물론 이제 다른 일에도 열심히 하긴 하지만 평소보다 관심도를 일부러 좀 줄이고 진짜 어떻게든 책을 써야 되니까 빨리 끝내야 되지. 여기에 몰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진짜 지금 각성제를 엄청 많이 맞았는데 그렇습니다. 상당히 힘듭니다. 어쨌든 어제 비겼어요. 맞아요. 어제 주원 형이랑 후토크 때도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경기를 포기하지 않고 무승부를 만들어낸 거는 충분히 괜찮고 여러 가지 있는데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맞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평가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잘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느낌으로 어떤 포인트가 있었는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평가전이지만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경기를 했는지 그리고 여기서 수학과 좀 앞으로 좀 보강해야 될 부분, 보완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이번 경기는 제 생각엔 4-4-2 전술을 실험한 경기였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뭐 수비 대형 때는 그냥 눈에 띄게 4-4-2가 보이고 그리고 공격적으로 봤을 때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베스트 포메이션은 이전에는 4-1-4-1 내지는 4-3-3의 형태가 많았었죠. 정우영, 그 다음에 황인범, 이재성. 이재성이라는 선수가 워낙에 해주는 역할이 크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김민재 선수의 부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재성이 있고 없고도 꽤 많이 차이가 나는 거긴 해요. 그렇죠. 근데 뭐 여러 가지로 지금은 투어 볼란테 형태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이게 칠레전 그리고 이번 파라과이전까지 많이 같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4-3-3 전술로 최근에 경기를 나섰던 게 이제 브라질전이었죠. 물론 이제 브라질은 브라질 자체가 워낙 강한 팀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지만 우리 입장에서도 4-3-3 전술을 쓸 때 주전들 특히 이재성, 김민재와 같은 코어가 2명이나 빠지게 되면 4-3-3 전술을 끌고 가는 게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집니다. 왜냐하면 4-3-3 전술은 원볼란치 대형을 세우게 되는데 그런 원볼란치 대형의 선수가 빌드업 시에는 상대 압박에 고전할 가능성이 매우 커져요. 집중 견제를 받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비 시에도 이 원볼란치의 선수가 너무 많은 범위를 커버해야 됩니다. 이걸 그래도 원볼란치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재성처럼 전방위적으로 뛰어주면서 공격도 풀어주면서 압박도 분산시켜주고 또 활동량으로 원볼란치의 수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필요해요. 근데 이재성이 없다 보니까 이 쓰리미드를 특히 원볼란치 형태의 쓰리미드를 우리가 원활하게 가져가는 거 좀 힘들겠다라고 벤투 감독이 느낀 것 같고 뭐 약간 완전 다른 얘기입니다만 나폴리에서 조르지뉴가 좋은 모습을 보였을 때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부대 상황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알랑이라는 미드필더가 있고 뒤에 쿨리발리 같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도움을 좀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는데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우영, 김민재,
이재성이 있으면서 같이 유기적으로 돌아갔던 게 지금 둘이 깨졌기 때문에 그렇죠. 나머지 이게 계속 갈지 아니면 지금 없는 상황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보고 있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했던 대로 현재 상태에서 원벌란테는 위험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브라질전에 정우영 선수가 물론 브라질이 너무 강하다는 부분도 존재해야 되지만 정우영 선수 자체적으로도 실수가 있었는데 이건 정우영의 부진도 부진이지만 전술적으로 정우영이 굉장히 가혹한 롤을 맡고 있었다. 좀 그 자리가 힘들어요. 원래 딱 이런 가혹한 롤을 맡겼는데 대신에 파트너들의 어떤 분전으로 그동안 어떤 정우영 선수의 단점이나 어떤 부담이 많이 분산이 됐거든요. 김민재의 역할, 아까 얘기했던 이재성의 역할이 좀 결정적이었는데 이 둘이 빠지면서 4-3-3 전술을 구사하는 건 좀 어렵겠다라고 느꼈고 또 하나 이제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 우리가 담금질을 좀 해야 될 때거든요. 그래서 월드컵 본선에서 혹시 모를 중앙 미드필더진에 지금처럼 부상자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도 있기 때문에 아마 벤투 감독은 엔트리의 어떤 변수까지 생각해서 플랜 B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플랜 B가 제 생각에는 4-4의 플랫 시스템이 좀 아닌가 싶고 이 4-4의 플랫 시스템을 칠레전과 파라과이전에 모두 실험하고 있습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공격진의 위치에 따라 4-2-3-1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4-1-3-2 근데 전체적으로 수비할 때 보면 분명히 딱 4-4-2가 보이고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 경기에서는 이 백승호 지난 경기가 정우영 황인범이었고 이번이 이제 정우영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다 보니까 백승호 선수가 나왔고 근데 이제 뭐 많은 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정우영 선수는 있을 때는 이제 위치적으로 워낙에 어려운 위치다 보니까 물론 본인의 미스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 좀 여러 가지 평가들을 받다가 없으면 그 생각은 확실히 들어요. 정우영만한 선수가 또 우리나라에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정우영 선수는 항상 난자리 그리고 황희찬도 그래. 그쵸. 없으면 와 느껴져. 이게 이 선수들이 역할이 컸구나라는 생각이 황희찬, 정우영, 이재성 이런 선수들이 항상 드는 선수들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우영 선수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맞아요. 효과적으로 쓰려면 원볼란치의 부담보다는 조금 파트너를 같이 붙여주면서 투볼란치와 같은 혹은 원볼란치지만 확실한 파트너들을 쓰리미드에 세워주면서 계속 그 압박을 분산시켜주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번에는 일단 정우영 선수가 나온다는 전제에 계속 투미드를 좀 붙여서 분산을 시켜주려는 어떤 노력을 했던 거죠. 일단 파라과이전 분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깔고 가야 될 거는 우리의 멤버 변화입니다. 주전이 거의 한 5명, 6명 정도가 지금 빠졌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절반가량이 지금 이탈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의 객관적인 전력과 조직력은 어떤 전술을 쓰건 일단 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먼저 전제를 해야 되고요. 4-4의 실험을 했는데 후방 빌드업 시에는 그래서 센터백 2명 그리고 원볼란치가 아닌 수비형 미드필더 2명 혹은 중앙 미드필더 2명이 2명의 구도로 우리가 빌드업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수비형 미드필더 옆에 파트너를 고정적으로 두면서 압박을 분산시키는 모습을 보여준 건 매우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경기력이 저하됐던 원인 하나 찾을 수가 있습니다. 4-4의 전술에 대한 적응이 제가 볼 땐 덜 됐어요. 지금의 형태대로.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비슷해요. 저는 벤투 감독의 우리 대표팀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베스트 11이 나왔을 때 완성도는 이제 최종 예선을 통해서 굉장히 올라갔는데 이게 약간의 변동이 있을 때 근데 이건 어느 팀이든 마찬가지거든요. 핵심 자원들이 빠지면 누가 그걸 유지를 하겠어. 근데 내려오는 그 어떤 간극이 좀 덜하면 덜할수록 우리가 이 팀이 안정됐다고 보는데 우리는 아직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많이 올려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이 조직력의 문제는 결국 이제 6월 A매치를 지금 연달아 치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좀 미흡한 부분이 보여요. 그래서 실전에서 4-4를 쓸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일단 걱정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왜냐면 이번 빌드업 과정에서도 실제로 패스 미스, 동료와의 어떤 호흡 문제가 많이 드러났기 때문에 4-4의 전술을 쓸 때 일단 공격 전개 과정에서 실수가 좀 많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목격을 했고요. 또 하나 이 전술의 문제점은 아무래도 박스 안의 숫자가 부족해지는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거는 중앙 연계 시에 센터백 2명, 수비형 미드필더 2명을 세우는데 그 위쪽에 톱과 미드필더 사이에 간격이 벌어지니까 투톱 중에 한 명이 내려와서 볼을 좀 받아주거든요. 주로 그 역할을 손흥민 선수가 이제 소화를 했었고요. 아니면 측면 쪽으로 볼이 갔을 때는 손흥민, 황의조 투톱 중에 한 명이 넓게 빠져서 왼쪽으로 볼이 가면 손흥민이 빠지고 오른쪽으로 볼이 가면 황의조가 빠지고 그래서 측면 연계에 풀백, 윙, 투톱 중에 한 명 이렇게 3명이 3자 연결에 참여할 때가 많았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투톱 중에 한 명이 측면으로 빠지거나 투톱 중에 한 명이 중앙으로 내려와서 볼을 잡잖아요. 박스 안에 숫자가 부족해요. 많이 적어요. 그래서 우리가 측면 쪽에 볼을 보내도 정작 중앙에서 상대 센터백을 눌러주는 어떤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측면 쪽에 더 많이 어떤 견제를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 측면에서 크로스가 나가거나 패스를 줘도 중앙의 숫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고립이 되는 양상들이 좀 많았죠. 그런 점들도 이 전술에서는 좀 문제점으로 우리가 볼만했던 포인트였습니다. 전체적으로 간격 유지도 조금 안 되는 느낌이 있었고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 간격 문제는 결국 조직력의 그렇죠. 문제죠. 우리가 이 전술에 대한 아직 준비가 잘 되어 있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실전에서도 4-4-1을 정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쓸 수 있을지는 조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그렇게 간격 유지가 조금 덜 되고 조직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어제 이제 알미론한테 카운터를 맞는다거나 이랬을 때 위험 요소도 있었고요. 이번 그 역습 과정에서 간격 조절이 안 되는 모습은 사실 브라질전, 칠레전, 이 파라과이전까지 모두 느껴졌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가장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월드컵에서 우리가 먼저 신경 써야 될 거는 당연히 빌드업을 통한 공격이라기보다는 첫 번째는 수비입니다. 우리보다 강한 상대들을 만나기 때문에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다 비슷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가 친선전에서 이런 문제점을 노출했기 때문에 우루과이, 포르투갈, 가나 다 우리 상대로 역습을 상당히 많이 준비할 겁니다. 역습과 강한 압박을 준비해오겠죠. 근데 우리가 역습에서 3경기 내내 반복적으로 문제를 드러내는 부분이 있어요. 첫 번째는 풀백의 뒷공간. 풀백 자원들에 대해서는 이용, 그 다음에 홍철, 김진수, 그리고 김태환. 근데 지금 김태환 선수는 안 나왔고 3명의 선수는 지금 우리가 3경기 동안에 봤잖아요. 이용 선수는 부상에서 복귀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 선수의 이제 나이나 이런 걸 감안을 했을 때 이용 선수의 컨디션 관리는 좀 잘 해야 될 것 같고 홍철 선수는 사실 리그에서도 이 선수의 정상의 폼보다는 내려와서 아주 좋은 모습을 이적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아주 날카로웠던 홍철의 모습이 좀 안 나오거든요. 사실 울산 때도 말미에 당한 부상 이후로는 폼이 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도 느껴지고 있고 김진수 선수도 사실 어제 실수가 좀 많았어요. 있었죠. 그래서 그런 점들을 보면 풀백 뒷공간은 선수 개인의 어떤 불안함도 지금 좀 우리가 걱정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쨌든 풀백이 공격 시 올라가기 때문에 좌우 풀백이 모두 올라가면서 발생하는 풀백의 뒷공간 리스크 이것 또한 지금 전술적으로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풀백 중에 한 명이 전진을 안 하고 후방 빌드업 시에 변형 백스리처럼 뒤에 남는 모습도 보여주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월드컵 본선에서는 좀 더 이런 시간을 늘려야 되지 않을까. 풀백 2명이 다 과감하게 올라가는 건 적어도 우루과이, 포르투갈을 상대할 때는 굉장히 좀 리스크가 많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풀백 자원들의 기동성에 대해서 조금 아쉬운 게 있고 뭐 김문환 선수 얘기를 안 했구나. 김문환 선수가 이제 중앙 쪽으로 밀고 들어왔을 때 이 선수가 공격적으로는 다른 선수에 비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는데 근데 또 김문환 선수가 아쉬운 게 이게 유럽이나 남미 선수들이랑 붙었을 때 피지컬적인 부분에 대한 아쉬움은 또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합이 붙었을 때 밀려나가는 그림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김은환 선수가 좀 잘 또 쌓아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런 풀백의 뒷공간 다음으로 걱정되는 건 역시 4-4-2 플랫 시스템이잖아요. 중앙 미드필더가 2명뿐이기 때문에 3명을 세웠을 때보다는 중원의 숫자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2명만으로 그라운드의 넓은 공간을 커버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선수들이 뭔가 간격 조절이나 어떤 상대의 압박 혹은 상대 공격을 지원하는 데 있어서 좋은 위치를 가져가기 힘들죠. 숫자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압박이 안 되고 중앙의 간격 조절이 안 되면서 좀 넓은 공간을 상대 역습시마다 허용하게 되고 측면 커버에 나서기에도 2명의 미드필더가 한 명이 자리를 비우면서 측면으로 나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3명이면 2명 남겨두고 1명이 커버하면 되는데 2명이면 그게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앙에 머물다 보니까 풀백 뒷공간을 중앙 미드필더가 커버하는 그림은 더 나오기 힘들었다. 그래서 결국 4-4-2 전술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좀 노출했기 때문에 플랜 B로 우리가 고안하는 아이디어는 좋으나 실전에서는 불안 요소가 좀 많은 현재까지의 전술인 것 같습니다. 막판에는 측면 연계보다 그냥 박스 안으로 선수들을 많이 좀 전진시키고 다이렉트로 롱볼로 좀 볼을 많이 뿌리면서 거기서 우리가 좀 골을 만들어낼 수 있는 포인트들을 잡았거든요. 선수들도 박스 침투에 집중하면서 마무리를 자주 했고 연결이 실제로 좀 쉽게 풀리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종적으로 정우영 선수의 라스트 미니골까지 나왔습니다. 벤투 감독은 인터뷰를 했는데 2개 이상의 전술을 선수들이 빠르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전술은 분명 친선전이니만큼 우리가 플랜 B를 계속 좀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터뷰를 봐도 이제 밀어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파라과이전을 통한 부정적인 요소와 긍정적인 요소를 좀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부정적인 요소는 4-4-2 전술의 불안 요소로 확인한 점. 그래서 이 전술이 과연 우리에게 플랜 B로 정착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어떤 전술을 쓰거나 떠나서 우리의 빌드업이 아직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정우영 선수를 대신해서 나왔던 백승호 선수는 아직 대표팀에서는 아직 백승호 선수가 사실 뭐 아직도 여전히 젊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와줘야 된다. 그냥 리듬이 잠깐 꼬였을 뿐이에요. 또 리듬을 찾으면 올라올 수 있습니다. 뭐 이 선수 능력이야 다 알고 있는 선수니까. 그렇죠. 그 대표팀 데뷔전이었던 이란전이 되게 아주 좋았죠.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생각해봐야죠. 전체적으로 사실 나는 백승호 선수도 공격적인 롤을 좀 더 줬을 때 빛나는 선수라고 생각해요. 물론 소속팀에서는 좀 선선의 역할을 맡을 때도 있지만 역시 백승호는 좀 올라가서 그 재능이 굉장히 좋은 선수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황인범 선수도 부진합니다. 그러니까 황인범은 우리가 또 이제 K초대석에서도 봤고 근데 황인범은 벤투호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지금 중원 자원의 나머지 파트너의 변화 그리고 뒤쪽 라인의 변화 이런 거를 아무래도 삼선에 있는 선수들이 되게 여파를 많이 맞아요. 제 그런 건 감안을 좀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황인범은 두 개의 문제예요. 하나는 부상. 아무래도 부상 때문에 아직은 몸 상태가 좀 무겁고 부상당하기 전과 봤을 때 시야를 넓게 가져가는 게 아직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이재성의 부재. 이재성이 있을 땐 이재성이 계속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황인범에게 집중되는 압박을 분산시켜주고 여기서 정우영, 이재성이 좀 더 황인범이 시야가 트여서 전진 패스나 전환 패스가 쉽게 나갔거든요. 근데 그런 이재성의 어떤 부재가 중앙에서는 분명히 느껴지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엔트리에 좀 도전을 했던 백승호, 권창훈, 정승현 아무래도 폼이 좀 아쉬웠죠. 권창훈 선수는 개인의 폼이 5 할 때도 있었지만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좀 아쉬운 게 있었고 정승현 선수는 한 경기는 좋았는데 한 경기가 아쉬웠고 맞아요. 근데 정승현은 진짜 K리그 팬분들은 모두가 인정할 만한 진짜 좋은 수비수거든요. 형일이 형이 얘기하잖아. 그 정승현은 어떻게든 대표팀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꼭 주전 자원이 아니더라도 그 정도 능력을 가진 선수다. 김천, 울산에서 뛸 때 진짜 대단하죠. 근데 아무래도 대표팀은 좀 긴장이라든지 아니면 호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선수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거든요. 정승현 선수가 빠르게 리그에서의 페이스를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김진수, 이용, 홍철 등의 좌우 풀백 폼이 불안한 점. 여기 뭐 김문환 역시도 해당이 되고 전북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부진합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지금 전북이 대표팀 자원들을 굉장히 많이 또 보유하고 있는 팀인데 전북의 경기력이나 지금 리그에서의 성적은 뭐 K리그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아주 많이 아쉬운 상태이기 때문에 순위랑 별개로 그래서 뭐 지금 사실 대표팀의 그동안 송민규라든지 지금 이번에 나왔던 백승호라든지 전북 선수들 김진수, 이용 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또 새로 합류한 김문환도 있고 근데 전북의 어떤 팀 컨디션이 올라오는 게 지금 당장 대표팀에도 분명 지켜야 될 만한 일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는 역시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손흥민 선수가 2경기 연속으로 프리킥골을 넣었고요. 조은영 얘기하잖아. 이제 차기 하라고.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농담이 아니라 토트넘 쪽에서도 할 것 같아. 콘테가 이거 평가전에서 분명히 봤을 겁니다. 이거. 이 얘기는 왜냐면 토트넘 입장에서 이거는 차면 확실히 들어가는 그 어떤 슈팅을 가지고 있다면 옵션이 하나 는 거잖아. 그렇죠. 왜 그 나쁠 게 없어. 코너킥 잘 차는 것도 손흥민에게 요긴하게 활용했듯이 프리킥도 좋은 옵션이 됐고 A매치 33번째 골로 김재한, 이동국과 함께 우리나라 역대 득점 공동 4위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 두 선수는 발견인 것 같아요. 엄원상 선수가 지금 6월 친선전에서 폼이 제일 좋은 선수. 완전 달라요. 들어오면 그 여기 활기가 확 생깁니다. 울산에서도 똑같이 잘하거든요. 지금 소속팀 활약, 대표팀 활약이 일치합니다. 엄원상은 이러면 23인 안에 들만한 갈 가능성이 있죠. 가치가 있어요. 그 조커로서 특히 쓰임새가 매우 좋고 정우영 선수도 자구영? 자구영 선수도 정말 지금 잘하고 있어요. 큰 우영 말고 자구영. 작은 정우영 선수도 정우영 선수가 이 박스한 침투 능력이 이 프라이부르크에서도 그랬듯 확실히 좀 좋은 감각을 지니고 있거든요. 이 두 선수는 23인 안에 들만한 어떤 가능성을 충분히 넓혀놓지 않았나. 전방위적인 압박도 그렇고 정우영은 발견이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이집트가 지금 보니까 그 경기 보니까 그 선수들 조심해야 되겠더라. 왜 이렇게 거칠게 하냐. 너무 거칠더라고요. 조심도 해야 될 것 같고 4경기 중에 마지막 경기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부분이 좋아지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어쨌든 이거는 모의고사입니다. 이거 물론 또 6월에 하는 모의고사가 수능이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별개로 이건 뭐 그냥 하는 소리고 결과가 안 나오더라도 나아지는 과정을 우리가 본다면 그러면 이제 11월까지 가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불안하거든. 그런 거를 좀 잘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집트전이 중요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스타TV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